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모낭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이제 날씨가 좀 좋아졌죠. 그러면 이제 노출도 좀 되게 되고, 노출이 되면서 비만, 다이어트 문제도 되고, 또 피부의 색소 문제도 되고, 그리고 모낭에 대한 걱정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그러고요. 며칠 전에 이걸 했는데 유튜브에서 조금만 이상한 모양이 생기면 삭제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어쨌든 요새 뭐 면도, 제모 이런 것도 하고 왁싱 이런 것도 많이 하죠. 그거 할 때 이렇게 면도기를 사용하기도 하고 발라서 왁싱이라는 거를 하기도 하고, 털에 대한, 모발에 대한 많음, 적음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은 많은 사람대로, 적은 사람은 적은 사람대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모를 부위별로 하기도 하지만 전체로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모발을 심으려고도 하죠. 심으려고. 모발을 심는 것은 또 다른 얘기고, 또 요새 그 모발 이야기들이 좀 할 얘기가 좀 더 많이 있긴 한데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 말씀드릴 거는 노출의 계절이 다가오고, 그래서 모낭염이 생기고, 노출의 계절이 다가오면서 이제 제모나 왁싱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염증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약을 바르고 하는 모양이에요. 이분은 이제 남자 환자인데 이렇게 여드름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구분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모발이나 모낭염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그런 상태로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두피 뒤에 오면 이런 식으로 발생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턱에도 생기고 귀 뒤 같은 데도 생기는 걸로 보면 모낭염과 피지선의 염증 이런 것들이 동반돼서 발생하는 분인데, 제거 후에 조직 검사를 했더니 모낭염이었던 거죠. 조직 검사로 확인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쉽게 제거될 수도 있고 간단하게 해결이 될 수 있는데 꼭 늦게움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됩니다. 모낭은 굉장히 이제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털이 있는 부분을 단면을 잘라가지고 확대를 해서 모식도를 그려보면 이렇게 모근이 이렇게 들어있고, 여기에 피지선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얘들이 이제 염증이 생기면, 이렇게 생기면 여기까지 있으면 다행인데 좀 더 진행이 되면 이렇게 붙어서 염증이 크게 되고, 이렇게 커지면 요 위도 이렇게 풀룩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위치가 어딘지 잘 알 수 없게 되고, 잘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이제 여기를 치료하게 되면 얘를 한쪽만 치료가 되는 거죠. 이쪽만 치료되고 이쪽이 남아서 다시 또 마치 재발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보여지거나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작을 때 해야 되는데, 작을 때 치료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자가로 여드름 짜듯이, 뾰루지 짜듯이 짜게 되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라서 잘 이제 오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심하게 되면 나중에 다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오게 되는 거고요. 모낭염은 머리 부분 또는 이 헤어, 털이 있는 부분에 대부분 생기는데요. 털이 없는 부분에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이제 초음파를 봤는데 여기 엉덩이 쪽입니다. 이분은 제 기억에는 건강기능식품을 드신 거예요.
건강기능식품 중에 일부가 이런 것을 일으키기도 해요. 제가 몇 사람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이지는 않은 거죠. 그게 의학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했다고 한 것이 모두 다 그렇다라고 일반화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한 모든 사람들이 모낭염이 생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 환자 또 다른 환자 몇 사람을 보고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먹어봤더니 저한테도 모낭염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털이 자라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낭염입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제모 또는 왁싱 하게 되면 모근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근이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털이 자랄 때 그게 바깥으로 잘 자라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인그로운 헤어, 털이 안에서 이렇게 꼬여 있는 그런 상태도 많이 봤습니다. 그 영상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고요. 이런 분들 그렇게 심하지 않아 보이지만 본인 손으로는 만져지거든요. 만져지는 거를 초음파를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아까 모식도 그려드린 것처럼 이 안에 어떤 무언가가 이렇게 여러 개가 같이 있는 거죠. 한 개일지 두 개일지는 초음파로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음영이 검게 나오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여기를 찾아보면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는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까맣게 나오는 표제 부분은 고름일 가능성이 많고요. 여기는 이 하얀 부분은 대체로 섬유화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제가 보기에는 터져 나간 부분이거나 낭이라고 의심이 되죠.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요 모식도는 왜 그랬냐면 여기는 이제 숨어 있는 안 보이는 모낭이나 표피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인접해 있고 이 인접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염증이 생겼다. 표피낭이든 모낭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겼을 때 이렇게 작은 염증이 생겼을 때 오는 게 좋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좀 이따가 또 사진이나 영상이 나오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염증이 생기면 절개를 요만큼만 해도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옆에 요게 없다는 생각을 갖고 절개를 이렇게 작게 하거나 이 작게도 안 하고 저는 요 구멍을 통해서 이제 치료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치료를 하면 흉터의 문제는 별로 없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 염증이 터져서 여기까지 나가게 되면 치료가 그때부터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낭염이든 표피낭이든 뾰루지든 여드름이든 일찍 와서 치료를 하는 게 좋겠다. 염증이 없을 때 치료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이제 염증이 있는 이 부위를 같이 제거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아까 노란색의 표피낭이 있으면 절개창이 여기까지 진행될 수밖에 없고요. 또 염증이 여기까지 있다 그러면 또 역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크게 절개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이 모낭염 또는 표피낭이 심해서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온 분인데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좀 심하게 염증이 생겨서 탈모까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염증이 생겨서 제가 치료를 했고 여기도 제가 치료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털이 잘 안 자라는 걸 볼 수 영구 탈모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더 심한 거는 이 손 밑에 있는 이 부분인데 이렇게까지
페피낭이나 모낭염이 모발에 있는 걸 과도하게 염증이 생기고 나서 치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까지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조기 치료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고요. 특히나 이제 왁싱 또 제모 이런 것들로 인한 모낭염, 염증은 사타구니나 외음부나 이런 쪽에 발생하게 되거든요. 겨드랑이도 자주 발생하고,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같은 데는 피부가 연약하기 때문에 염증이 급속하게 파급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조기에 와서 치료를 한다면 심하게 이렇게 되는 일이 별로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여름도 되고 또 노출의 계절이 돼서 비만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자 하는 마음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건강한 여름 되시고 코로나 빨리 없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